2025년 4월 포트너 포럼 서울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3월 1일 날 이 장소에 와서 행사를 했었는데 그날은 몹시 혼란스러웠습니다. 태극기 부대들이 부산에서 와가지고 그야말로 난리가 아니었는데 우리가 춥고 힘들었던, 몸과 마음이 춥고 힘들었던 3월이 가고 정말 2025년 서울에 봄이 온 것 같습니다. 봄을 마음껏 만끽하시고 4월 행사의 그 주제는 문학과 그림 사이입니다. 이름이 상당히 좀 뭔가 섹시하죠. 그런데 그 발표자는 두 분인데 한 분은 서울대 우한용 선생님입니다. 그 우한용 선생님은 소치 허련의 회화 이념, 산수화의 생연관성 이걸 발표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덕화 선생님께서는 한강 작품에서 회화적 특성 이걸로 발표를 하셨는데 다행히 그 동영상을 찍어서 저한테 지난주에 주셨기 때문에 제가 미국으로 이미 보냈고 그걸 이태봉 그 총무께서 유튜브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려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그 영상은 4월 10일 날 단톡방에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찍은 영상도 역시 소개 영상을 같이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회장님께서 간단히 그 인사말 하시고 그리고 점심 하시면서 자유스럽게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몸의 자리를 갖다 주관하고 계신 송 교수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 와가지고 여러분 만나 뵐 수 있어서 대단히 반갑고 즐겁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름이 우한용입니다. 우한용인데 마침 이영우 회장님의 사모님께서 저 성이 같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친밀감이 느껴집니다. 제가 그저 동영상으로 발표 자료를 만든 것은 소치 허련의 그림을 소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소치 허련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소치 그림을 보니까 이 양반이 마지막에 그린 그림들이 마지막이라면 하여튼 말년 가장 그 잘 무르익었을 때 그린 그림들이 아주 평화롭고 그윽한 그런 전원에서 삶을 누리는 그런 그림을 그렸더라고요. 근데 그 무렵에 고갱의 생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고갱을 좀 보겠다고 타이티를 갔어요. 타이티를 갔는데 고갱이 호하고 이 관계 속에서 갈등을 일으키다가 타이티로 도피하다시피 갔는데 거기에서 이미 타이티는 유럽화되어 있어가지고 별로 재미없다 해가지고 거기에서 더 멀리 떨어진 1500km쯤 떨어진 히바오아라는 섬으로 가서 거기 현지 여자 만나가지고서 한 5년 그림 그리다 거기서 수련했다거든요. 근데 그 양반의 그림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어디서 와서 지금은 무엇이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는 그런 그 긴 대작을 그렸는데 이 고갱의 생애는 끄트머리가 불행합니다. 근데 우리 화가들은 대체로 생애의 끄트머리가 행복한 그런 삶으로 구현되는데 그게 왜 그럴까? 이게 동서를 그렇게 직접 비교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한국의 화가들은 생애의 끄트머리를 아주 안정되고 자기의 그 생애 보람을 다 누리는 그러한 끄트머리를 생각하는데 사람의 경우 그거 이제 반대가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몇몇 작품들을 추적을 해보니까 생의 마지막 그 안정된 그러한 시기를 설정하는 방식이 서양하고 다른 것 같습니다. 서양은 끝까지 내가 추구하는 그림, 거기에 충실하고
그거 제대로 안 되면은 내 목숨 내놓겠다 이런 식이고, 우리는 어느 정도 세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내 그림도 성공의 그런 단계로 가면은 내가 받아온 교육, 내가 사는 이 세계의 이념체계, 거기에 충실하면서 살겠다는 것이 우리 화가들의 삶의 태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어느 화가의 작품을 볼 때 그 사람의 생애와 그 사람의 지향했던 지향점과 그리고 그 그림의 경향, 이런 것들을 널리 폭넓게 보면은 그림을 제대로 이해하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를 발표 내용으로 삼았습니다. 시집을 2권 만들었습니다. 하나가 만화 시초로 하는 시집인데 그거는 그냥 시만 모은 거고, 또 하나는 나는 나에게 시를 가르친다, 뭐 그런 좀 재미있는 제목인데, 그거는 시를 넣고 그 시와 연관된 산문을 뒤에 붙여가지고 읽는 분들이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집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시인들이 그걸 보고서 나도 우선의 방법과 비슷하게 좀 해봐야 되겠다, 그런 호응이 있어가지고 한편으로 그 마음 흐뭇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바람이라는 소설을 하나 작년에 냈습니다. 그 소설은 이덕화 선생님께서 해설을 아주 잘 평서를 잘 써주셨는데, 제가 소설 가르치면서, 소설 쓰면서, 소설 연구하면서 살았거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남는 게 뭔가, 그런 내용을 좀 정리해 보면서 소설에 관해서 소설이 무엇인지, 어떻게 쓰는지, 그 쓰는 보람은 어떤 건지, 이런 내용을 장편으로 묶은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2025년에는 올해에는 성장 소설에 해당되는 내 생의 유년기, 그거를 장편으로 하나 정리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건강한 모습을 뵈니까 아주 즐겁고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한강의 그 작품에 많은 작품을 보면은 그림 화가에 대한 화가의 주인공인 사람이 참 많아요. 바람이 분다 가라라든가, 아니면 채식주의자에 나오는 그 몽고 반쯤에 형부도 이제 그 아티스트, 이제 비디오 아티스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많이 나와서 관심은 있는 작가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그렇게 그 작품 속에 많은 한강이 그 회화의 영향을 받았는 것을 작품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제가 선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강의 그 이제 글을 보면은 한림원에서 발표할 때 굉장히 시적인 표현, 뭐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쓰는데, 시적인 표현이 되는 게 뭐냐 그러면은 굉장히 눈에 보인 듯이 묘사한 듯한 그런 표현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강의 그림은 한 장면이 마치 우리가 사진으로 찍어서 보는 듯한 그런 인상을 주는 이제 작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시적인 작품이라든가 회화적 작품 그런 걸 많이 쓰는데, 그래서 한강의 전체적인 작품의 이미지가 회화로 되어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인물이, 그 프란시스 베이컨이 이제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거지 같은 사람을 자기가 이제 그 구원할 생각은 없고, 하여튼 뭐 처음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그 사람과 그 동거 관계를 몇십 년 동안의 동거 관계를 하고 동성 연애를 하면서 이제 그 조지오 아니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근데 이제 우리가 흔히 문학에서 얘기할 때 그런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약간 이탈되고 조금 이렇게 그 소외된 인간들을 얘기할 때 타자라고 얘기하는데, 타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프란시스 베이컨에서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또 한강의 작품 속에 검은 사슴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금은 사슴을 보면은 탄강에서 아버지가 탄강에서 했던 그 죽음 비슷하게 이렇게 당하고 어머니는 아버지로 인해서 정신병자가 된 어머니를 쫓아서 아버지를 가출하고 이런 등등의 그 딸인 의선이라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의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강은 금은 사슴에서 금은 사슴으로 비교를 한 거예요. 그 금은 사슴은 이제 그 한강의 노무자들에게는 굉장히 많이 알려진 인물인데 사슴인데 주로 이제 그 능선을 따라다니면서 바위와 바위 사이로만 돌아다니는 사슴을 한강 안에서 한강에서 이제 검은 재를 뒤집어 쓰고 있는 사슴이라서 검은 사슴이라고 하는데 그 작품의 인물인 의선이라는 인물하고 거의 동일시해가지고 그 의선이라는 인물이 먹고 살기 위해서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 어떤 사환 생활을 하다가 도저히 그 생활에 자기가 신체적으로 적응이 안 되니까 거의 미쳐서 뭐 정말 그 서울 한복판에서 빨가벗고 여자가 돌아다니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확실하게 타자에 대한 관심을 가진 거는 이제 1990년대라고 하는 시대적 풍경이 그 당시에는 동서독이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고 이런 등등의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홍수대교가 무너지고 소풍 아파트가 무너지고 민민승여지고 굉장히 크다란 사건이 1990년대에 있었는데 한강이 1990년대에 작품을 시작했다는 거. 네, 어렸을 때 기억에 그 석재상이 있었는데 그 한강도 그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석재상 앞에서 이렇게 놀고 어쩌고 그 후기 보면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승원이라는 작가가 송기숙 작가하고 아주 친한 선후배 사이였는데 누구하고요? 송기숙 작가가 이제 자락고로 비가라든가 녹두장군이라든가 이런 소설들을 썼어요. 근데 그 송기숙 작가 자신이 그 동학교도의 후손이에요. 동학혁명이 실패로 돌아가면서 사실은 동학 농민들이 얼마나 비참했냐면 이 사람들이 고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고향에 가면은 잡혀가지고 죽게 되니까 결국은 다른 농촌으로 스며들거나 아니면 서울, 수원, 경기 일원의 도시로 스며들어서 빈민으로 노동자로 살았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하와이 이주를 했어요. 하와이로. 그래서 하와이 노동자들이 많아요. 동학도들이. 근데 그 송기숙 소설에 보면 자락고르 비가에 그 두 노인네가 나오는데 이분들이 동학 농민군 출신들이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런 장흥이라는 지형적인 특성이 탐관 오리들로부터 착취당하고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한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의 삶인데 한승원이 그런 것을 아주 환상적으로 처리를 했죠. 그 어떤 거냐면 무당, 부르딸이라든가 불깔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근데 그 소년이 온다에 보면은 그런 환상적인 것들이 그대로 차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딸한테 얼마나 영향을 많이 줬나